만화의 가디닝 수다. 한파와 폭염 그리고 폭우 모두 다 끄떡없는 25년 올해 꼭 키워봐야 할 강추 10가지 꽃.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추천꽃 겹깃털 동작꽃. 개화 시기는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진꽃을 좀 일찍 잘라주면 여름에 한 번 더 개화. 폭은 30에서 40, 높이는 40에서 50. 작은 정원에 어울리는 크기의 중형 야생화입니다. 한겨울에 상록을 유지할 정도로 추위에 강한 면모. 한여름에도 잎이 타거나 시들지 않고 싱싱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잎은 땅에 바싹붙어 동그랗게 퍼지는 방사형의 모양. 여기에서 가늘고 긴 꽃대가 쑥쑥 올라오는데 이 꽃대가 의외로 튼튼해 강한 비에도 잘 버티죠. 4월 초에 심은 작은 모종이 빠르게 자란 후 그해 바로 잔뜩 꽃을 보여주었으니 올해 이른 봄에 모종을 사서 심으면 4월 말 5월 초에 할머니 돌조기가 생각나는 분홍빛의 복슬거리는 꽃을 가득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꽃 꼬리풀. 개화 시기는 꼬리풀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4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진꽃을 잘라주면 가을까지 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꼬리풀은 종류가 무척 다양하죠. 시중에서 유통되는 베로니카, 어쩌고 하는 아이들이 모두 꼬리풀 종류. 베로니카 로얄 블루, 베로니카 블루 스트릭, 큰산 꼬리풀, 부산 꼬리풀, 긴산 꼬리풀, 꼬리풀 퍼스트 글로리 등등.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꼬리풀 모두가 한겨울에도 대부분 상록, 한여름에도 쌩쌩, 장마와 폭우에도 녹아내리지 않고 아주 강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리를 막 옮겨 심어도 그냥 바로 생기를 찾을 정도로 적응력이 탁월하니 다들 꼬리풀 몇 주씩 들여서 원기왕성한 정원 만들어 볼까요? 세 번째 추천꽃은 숙군 셀비어. 개화 시기는 5월부터 6월, 진꽃을 잘라주면 역시나 꽃이 또 피는 녀석입니다. 초폭 20에서 30, 높이 30에서 40. 짱짱하고 단단하고 야무진 꽃. 화단의 앞쪽에서 또는 장미 아래에서 모두 잘 어울리는 이 아이는 잎은 비록 상록으로 겨울을 나진 않지만 뿌리로 든든하게 활동. 초여름 짱짱한 꽃을 피우고 폭염과 폭우의 여름은 가볍게 패스. 그 후 가을에 새롭게 꽃대를 올리는 그런 녀석입니다. 흔하지만 의외로 아는한 꽃 숙군 셀비어. 마당에 가득 심으면 유럽풍의 파스텔 정원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꽃 스토케시아. 강합니다. 강해요. 만화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꽃이죠. 개화 시기는 6월 초여름, 꽃이 좀 일찍 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2차 개화도 하는 녀석입니다. 잎사귀는 땅에 바싹 붙어 겹깃털 동작꽃처럼 방사형의 형태로 짧고 단단하게 퍼집니다. 하지만 겹깃털 동작꽃보다 덩치가 크죠. 그런데 그 잎이 겨울의 한파에도 초록을 유지. 또 한여름에는 봄의 새잎처럼 여전히 싱싱쌩쌩. 그래도 여름 지나 가을이면 잎들이 상하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오히려 회춘을 하네. 우리 집 최강의 튼튼이 스토케시아. 구독자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물봄에 꼭 한번 심어보시길. 다섯 번째 추천꽃 플럭스. 개화 시기는 여름부터 가을, 높이는 50에서 100까지 다양하지만 초폭은 30에서 40으로 얄쌍. 비가 많이 오면 좀 쓰러져서 지지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다고 녹지는 않아요. 여름꽃이니 당연히 더위에도 강해 겨울에는 땅 밑에서 뿌리로 잠자고 있다가 봄이 되면 쑥쑥 새잎과 줄기를 키우기 시작하는 믿고 맡기는 튼튼한 꽃. 숙군 판매 온라인 상점에서 색도 모양도 다양한 50여 종류가 넘는 블록스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마음에 드는 녀석으로 데려와 올여름의 정원을 쉽고 풍성하게 가꿔보자고요. 여섯 번째 추천꽃 에키네시아. 플록스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여름꽃의 대명사죠. 그래서 장마와 폭염에도 든든하게 버텨줍니다. 그렇다고 겨울 한파에 약하냐? 노노. 에키네시아, 루드베키아 이런 여름꽃 대명사들이 노지 활동은 또 최고라고 예전부터 유명했죠. 비바람이 몰아쳐도 웬만해선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꽃대. 인달팽이가 먹어 치우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꽃잎. 마치 돌덩이 같은 중앙의 꽃볼. 흙에 대충 꽂아놔도 살아난다는 썰이 있을 만큼의 강건한 생명력. 꽃이 좀 허전한 한여름의 정원에 컬러의 추파춥스 정원을 꿈꾸신다면 에키네시아는 필수이니 색색의 다양한 아이들로 꼭 한번 키워보세요. 일곱 번째 추천꽃은 헬레니움. 8월 말부터 피기 시작하는 가을꽃입니다. 한여름의 폭염과 장마, 폭우를 다 뚫고 8월 말부터 이렇게 큰 키로 주황색과 노란색의 그라데이션으로 진득한 지름 1.5cm 정도의 작은 꽃들을 다글다글 피워냅니다. 이 녀석은 봄부터 여름까지 길고 곧은 줄기를 쭉쭉 올리죠. 가을에 꽃이 지고 줄기가 모두 시들고 나면
그 줄기가 솟아난 흙 위로 새로운 작은 잎들이 다글다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작은 새잎들이 상록으로 겨울을 나며 다음에 새로운 정원을 준비. 국화가의 많은 꽃들이 장마와 여름의 비를 겪은 후 곰팡이병 등으로 고생을 하지만 이 녀석은 건강합니다. 단지 너무 커버린 줄기 아래로 하엽이 좀 생기긴 하지만 꽃을 피워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좀 색다른 튼튼한 가을꽃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면 헬레니움을 추천드리니 꽃가게로 고고. 8번째 추천꽃은 은남소국. 가을에 가장 사랑스럽고 풍성한 꽃이지만 사실 5월 말부터 피기 시작하는 꽃입니다. 그렇게 5월부터 10월 말까지 쉬지 않고 꽃을 피우는 녀석. 그러니 장마와 폭우, 폭염을 견디는 능력은 기본이겠죠. 또 국화가의 꽃들이 추위에 강한 것처럼 겨울에 지상부의 가지는 모두 시들어버리지만 뿌리로 한겨울을 거뜬하게 지내며 이른 봄부터 새잎을 부지런하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작고 소박한 구름 같기도 안개 같기도 한 풍경을 오늘도 내일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기회에 사시사철 강건한 은남소국으로 소원 성취하시길. 9번째 추천꽃은 호스타. 잎만 이쁜 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여름쯤에 꽃이 피는 녀석입니다. 그늘이 기본인 키가 작은 식물. 장마와 폭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오히려 비가 오면 더 좋아. 막 생기가 넘쳐. 또 그늘 식물이니 여름의 햇살은 다 피해. 푹푹 찌는 더위는 오히려 여기가 내 고향인가 싶은 날씨. 그런데 이 아이 한파를 견디고 노지 활동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새봄의 새싹이 그냥 쑥쑥. 비슷한 아이로 휴케라가 있지만 휴케라는 키워보니 여름에 녹아버리는 아이도 있고 해를 묵어도 잘 안 크는 아이도 있고 키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반면 호스타는 그냥 내버려둬도 매해 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잘 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비가 때려붙는 한증막 같은 여름 날씨에 스트레스 안 받고 정원을 가꾸고 싶다? 그러시면 호스타 적극 추천. 마지막 10번째 추천꽃은 아니고 식물은 홍진의 고사리. 이 아이 지금 1월의 상태 좀 보세요. 여름이나 지금 한겨울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냥 사철 식물이네 싶은 정도. 올해 가을에 들인 개고사리는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뿌리는 살아있을 거라 믿고 있지만. 하지만 이 홍진의 고사리는 이렇게 사시사철 푸른 모습. 이 아이가 가득 있으면 겨울에도 푸른 정원이네 이 정도의 아이입니다. 기본이 음지식물이니 여름의 장마와 폭염은 더더 땡큐. 재작년 가을에 어린아이를 심었는데 1년 만에 쑥쑥 고사리손을 마구 만들어내더니 한 해 만에 이렇게 커졌습니다. 마당에 그늘이 있다. 좀 고급스럽고 운치 있는 풍경을 만들고 싶다. 제주 100회의 미니 버전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홍진의 고사리. 자, 이렇게 한파와 폭염, 폭우에도 끄떡없는 10가지 꽃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만화 영상 참조하셨다가 3월 초중순 오프라인 온라인 꽃가게 본격 오픈하면 구매 팍팍 하셔서 마당에 쑥쑥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화의 가드닝 수다 오늘은 이만. 우리 가드닝 수다 함께 떨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빌어 듬뿍. 다음 수다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녕.